코리안? 이런 젊은 동양애가 수학을 가르친다니. 정말 하버드가 미쳤군. 하버드 강의실에서 울려 퍼진 조롱의 목소리. 그 앞에 선 24살 김다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그녀가 왜? 난 늘 증명해야 할까? 난 틀리지 않았는데. 하지만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수학계의 모든 공식을 뒤바꿀 거라는 걸. 서울 외곽 작은 골목, 허름한 연립주택 2층 단칸방. 김다은은 24살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언제 꺼질지 모를 상태였죠. 다은은 좁은 책상 앞에 앉아 중학생 과외 숙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편의점 가야 해요. 다은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후 2시 편의점 알바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아버지 김철수는 56살 평생 인쇄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책임져 왔어요. 등이 굽고 손가락엔 인쇄 잉크가 배어 있었죠. 다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김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다은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다고요. 다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 천재라고 불렸던 자신이 지금은 편의점 알바와 과외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팰 때가 있었거든요. 다은은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어떤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다은은 가족 생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편의점에 도착한 다은은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어요. 서울대도 못 갔는데 하버드 교수라니. 이건 그냥 꿈일까?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본 하버드 대학교 뉴스 때문이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이 하버드 교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부러워했던 거죠.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함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마지막 일과였죠. 과외 학생 학부모들의 연락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메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 다은은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삭제하려다가 제목을 다시 봤어요. 매트릭스 분해에 관한 알고리즘 논문에 대하여이라고 적혀 있었죠. 다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2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심심할 때 만들었던 수학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정리해서 온라인 수학 저널에 올렸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때는 그냥 취미로 한 거였는데 설마 누군가 봤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영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다은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혼자 했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MIT의 한 교수가 다은의 논문을 보고 하버드 수학과에 추천했다는 내용이었죠. 김다은 씨의 행렬 분해 알고리즘은 혁신적입니다. 특히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서 기존보다 30% 이상 효율성을 높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방문 연구원으로 오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메일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다은은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혹시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보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갈 수 있나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메일이 왔어요. 하버드 수학과에서 다은을 정식 교수로 임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다은은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여성 교수가 되는 거였어요. 2024년 9월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다은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강의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분필과 강의 노트가 들려 있었죠. 첫 강의 날이었지만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동료 교수들 앞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선이 집중됐어요. 앞자리에는 하버드 수학과의 네로라 하는 교수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 대부분은 다음보다 2배 이상 나이가 많은 백인 남성들이었어요. 분위기는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강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사이먼 월터스 교수였어요. 6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수학계의 권위자였지만 인종 편견이 심한 걸로 유명했죠. 사이먼은 다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교수에게 속삭였어요. 코리안? 이런 젊은 동양애가 수학을 가르친다니. 정말 하버드가 미쳤군. 사이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강의실에서는 다 들렸어요. 몇몇 교수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죠. 다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천천히 강단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당당하게 하라고 하셨겠지.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다은은 영어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사이먼은 팔짱을 끼고 비꼬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다은 교수님, 혹시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셨나요? 하버드 교수진 명단에는 학력이 공개되지 않았더군요. 사이먼의 질문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은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교수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사이먼은 크게 웃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버드 교수라니. 이건 정말 코미디군요. 하지만 다은은 아무 말 없이 차분히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은은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어요. 강의실의 웅성거림도 사이먼의 비웃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오직 수학만이 다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은은 칠판 위쪽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다은 행렬 분해법 DA 매트릭스 분해 방법. 처음엔 교수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자신의 이름을 딴 수학 이론이라니 건방지다는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다은은 개의치 않고 수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행렬식들이 칠판을 가득 채웠죠. 기존의 LU 분해법은 대용량 행렬에서 계산 복잡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방법은 다은의 목소리는 점점 자신감을 띠기 시작했어요. 수학 이야기를 할 때의 다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사이먼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은이 칠판에 쓰는 수식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계산 복잡도를 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은이 말하자 강의실 뒤쪽에서 한 교수가 속삭였어요. 잠깐 저건 우리가 20년간 못 풀던 문제잖아. 데이비드 존슨 교수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수치 해석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다은은 계속해서 증명을 이어갔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증명이 완성되어 갔죠. 강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처음에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수학적 경이로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빅데이터 분석에서 기존보다
35%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다은이 마지막 수식을 완성하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이먼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사이먼이 중얼거렸어요. 다은은 분필을 내려놓고 교수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죠. 경외감과 존경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다은의 발표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사이먼 월터스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죠. 30년간 하버드에서 쌓아온 권위가 24살 한국인 여성 앞에서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고등학교 졸업자가 내가 못 푼 문제를 풀었다고? 사이먼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죠. 사이먼은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학력, 경력, 논문 이력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그리고 악의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김다은의 학력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먼은 하버드 수학과 학과장 로버트 윌슨 교수에게 보고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런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분명 누군가 대필해줬을 거예요. 윌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이먼, 그녀의 논문은 이미 MIT에서 검증받았잖아요. 그리고 발표도 직접 했고요. 하지만 사이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죠. 하버드에 가짜 교수가 있다. 학력 조작과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일주일 후 미국 현지 언론들이 다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최연소 교수, 학력 조작 의혹, 한국인 교수의 숨겨진 과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허위 하버드 교수? 김다은의 진실은 편의점 알바에서 하버드 교수까지 너무 극적인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어요. 다은은 연구실에서 이 모든 기사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더 잔혹했죠.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버드 교수라니 완전 사기꾼이네. 역시 한국인들은 학력 조작이 특기야 같은 악플들이 넘쳐났어요. 다은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왜? 난 늘 증명해야 할까? 난 틀리지 않았는데.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사이먼은 복도에서 다은의 연구실을 지나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은이 세상의 모든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할 때 한국에서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아버지 김철수였죠.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손편지와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 표지에는 다은이 성장 기록이라고 엄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다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먼저 읽었어요. 다은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믿고 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걸 보내니까 힘들 때 읽어봐라. 다은은 엄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1989년부터 시작된 일기였죠. 다은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은이가 5살인데 벌써 구구단을 외워버렸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것 같다. 1994년 5월 12일 일기였어요. 오늘 다은이가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못 풀어서 울고 왔다. 선생님이 너무 어렵다고 하셨지만 나는 다은이와 함께 밤늦게까지 풀어봤다. 결국 다은이가 답을 찾았을 때 그 아이의 웃음이 너무 예뻤다.
2000년 10월 5일 일기. 다은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일기장을 넘길 때마다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다은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수학 선생님이 다은이를 천재라고 하셨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걱정이 앞선다. 우리 형편으로는 서울대도 보내기 어렵다. 미안하다, 다은아. 2010년 3월 2일 일기. 마지막 일기는 엄마가 병원에서 쓴 것이었어요. 다은아,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착한 아이라고 믿는다. 비록 대학은 못 보내줬지만 너에게는 더 큰 꿈이 있을 거야. 넌 엄마가, 아빠가 만든 기적이다. 이제는 세상이 그걸 알 차례다. 다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용기의 눈물이었죠. 엄마의 믿음과 사랑을 느꼈거든요. 다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연구실 문을 열고 나갔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꿈을, 아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거든요. 2024년 10월 15일 하버드 대학교 메인 강당. 수학과 전체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은의 재평가 공개 강의가 열렸어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이먼 월터스는 강단 앞자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은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고의로 오류가 있는 문제를 준비해서 다은이 틀리게 만들 작정이었죠. 김다은 교수님, 이 문제를 풀어보시겠어요? 사이먼이 칠판에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썼어요. 언뜻 보기엔 정상적인 문제 같았지만 실제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였어요. 다은은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당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죠. 몇 분 후 다은이 입을 열었어요. 사이먼 교수님, 이 문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문제의 구조가 교수님이 1989년에 발표하신 월터스 정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에요. 사이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신의 1989년 논문이 언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은은 새로운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월터스 정리에서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셨어요. 다은이 사이먼의 논문 핵심 부분을 칠판에 썼어요. 여기서 극한값을 구할 때 로피탈의 정리를 잘못 적용하셨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이먼의 1989년 논문은 수학계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4살 한국인 여성이 그 논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건 그럴 리가. 사이먼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다은의 증명을 보니 자신이 정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은은 계속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사이먼이 35년간 못 찾은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해결 방법까지 완벽하게 증명해냈죠. 따라서 올바른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은이 마지막 수식을 완성했어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이먼은 충격 속에서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어요. 내가 틀렸다고? 다은은 사이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건 증오가 아니라 수학이 말한 겁니다. 다은의 목소리엔 원망이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그리고 300명 모두가 일제히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죠. 공개 강의가 끝난 지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지만 그 심각함은 다은을 징계하기 위한 게 아니었죠. 오히려 다은을 어떻게 더 예우할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김다은 교수를 정교수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 클라우디아 게이가 물었어요.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다은은 정식으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정교수로 임명됐어요. 하버드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이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최초의 정교수였죠.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CNN, MBC, ABC 할 것 없이 모든 방송국이 다은을 인터뷰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수학계의 말이 퀴리, 21세기의 라마누잔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김다은 교수님, 고등학교 졸업 후 어떻게 이런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게 되셨나요? CNN 기자가 물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바로 제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평생 저를 믿어주셨고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엔 다은을 의심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며 앞다퉈 보도했죠. 청와대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이먼 월터스에게 일어났어요. 그는 다은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다은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다은은 사이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울 골목의 연립주택에서는 김철수가 딸의 인터뷰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다은이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다고요. 그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다은은 하버드 연구실에서 새로운 수학 이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가 걸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은이 성장 기록 일기장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다은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저 정말 해냈어요. 엄마한테도 자랑스럽다고 전해주세요.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서울 골목의 한 소녀가 세상의 공식을 다시 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다은, 대한민국의 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